2시 예정이었던 기자회견 간담회가 약 한 1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구미시민 신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쌀쌀한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을 이성춘 예비 후보 출마 기자회견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자 및 내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도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2015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을 이성춘 예비 후보의 기자회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순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에 경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회는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기자님들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문화신문 민영규 기자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IN저널 황영 기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인터넷뉴스 최현영 기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미 IT뉴스 김경선 박병숙 기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구미일보 대표 이승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기자분들의 질의에 앞서서 일성 뉴스 1번지 권맹식 국장님. 예, 뉴스 1번지 권맹신 국장님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의 질의에 앞서서 이성춘 예비 후보의 출마의 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기자 여러분, 먼저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새 밑에서 대망의 병신전 새해를 구상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벅찬 기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이므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저 이성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구미을 후보로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한국 사회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며 예로부터
충, 효, 예의 고장인 것입니다. 저 아들 집중해. 저는 뭡니까?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에서 개념이 없는 진짜. 화목한 가정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엄격하고 갑시다. 예의 바른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학창시절에는 학급 반장, 학생회장 등 학생회 활동과 군 복무 시절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성과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부분 가정이 그랬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의 꿈은 꿀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저는 육군 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35년간의 군인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저의 군생활은 그야말로 역사의 현장인 11.6과 12.12 사태에서 계엄군으로 또 1996년, 97년 그 유명한 동해 무장공비 소탕 작전에 참가하여 성공적인 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그 후 연대장까지 역임함으로써 영예로운 군인으로서 국가에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학 박사로서 정규대학 전임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데에도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 거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내 고향 구미를 위해 보답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4년 전 현역의원과 함께 경선 대상자에서 저의 불찰로 중도 하차한 통안의 경험을 겪었으나 인생사 스승으로 삼아 다시 꿈을 향해 매진하고자 지금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는 현역 시절 가장 큰 자부심으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일은 제가 직접 입안한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한 국방교육 정책안이 지금도 군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군생활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주경야독으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전역 후 내 고향 구미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구미에는 예로부터 자랑할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행정의 달인 김관용 지사님, 구미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남유진 시장님, 그 외에 일일이 거론은 못하지만 국가에 자랑스러운 업적을 남긴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저와 함께할 김태환 의원님과 현재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디서든 손색이 없는 당당한 인물들입니다.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매주 고향인 구미에 내려와 구미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지역의 정서와 주민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파악하였으므로 외람되지만 제가 국회에 입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경제회생과 자랑스러운 구미 건설에 열정을 바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자산업 중심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인 방산업체, 고효율 탄소섬유, 자동차, 항공산업 등을 유치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임을 감안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FTA 협상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나므로 정치 개혁을 위해 저는 국회의원 2선 상한제와 의정활동 주민평가제를 반드시 입법화하여 깨끗하고 오로지 주민을 위하는 유민정치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미가 향후 100만 도시를 목표로 하는 가칭 구미발전 장기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여 우리 후세에게 희망찬 미래를 물려주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남녀노소가 함께 살맛나는 구미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소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수준을 2016년 6,030원에서 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지역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명품 고교 설립과 금호공대 등 기존 대학을 종합대학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하기 지원하며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과 하급직 종사원의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강동 지역에 어르신 전당과 여성 문화회관을 조성하여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KTX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 상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모름지기 구미가 새로이 역동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바르게 살자와 정직과 솔선수범을 좌우명으로 국가는 항상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언제 어느 때고 위국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부 노동자, 성직자, 수도자들이 민중걸기를 하며 불법과 폭력으로 국가 공권력에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이성춘은 비정상, 무질서,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보다는 나라의 안정과 질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당당히 승리하여 박근혜 정부가 안정되게 원활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미와 조국의 더 큰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이성춘은 저 자신에게는 엄격함으로 타인에게는 따뜻함으로 일관하여 구미의 번영과 행복, 안전을 위해 지난 35년간의 군생활을 통해 갈고 닦은 강직성과 청명성 그리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저돌적인 추진력과 지혜와 열정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구미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향한 세기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 형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을 간담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시간에 맞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이성춘 예비 후보께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사 전원지 영남 전el 안혜인입니다. 오늘 다른 후보와
다르게 간담회라 하는 명칭을 써줬습니다. 기자회견은 짧고 간단하게 하는데 간담회는 시간을 빠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자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고 좀 편안하게 또 여기 많은 시민들이 계시니까 저하고 좀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석호진, 이성춘 스마트폰 페이스북을 열어보면은 이번에 같이 경쟁하는 김태한 의원 아들 병력 관계가 지금 떠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에 가지 않으려고 미국에서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올린 이유와 근거와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을지역에 출마 예정자들이 7, 8명이 되는데 모두 새누리당 공천을 자신합니다. 이 후보께서는 공천받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두 후보들이 구미 경제가 40년 만에 최악의 상태라고 불황이라 그리고 자녀들은 학원비와 장사하는 분들은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 후보들 최근에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보면 모두 경제는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미 경제를 살릴 것인지, 그리고 구미에 43만 중에 근로자가 11만 명입니다. 지금 구미 시청 앞에 보면은 80일째 아사히 클라스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장이나 현지 국회의원들이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또 국빈들이 시청 앞에 농성하는 걸 보고 여기 투자를 할 수 없겠구나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오늘 간담회니까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감인 저를 황경 우리 기자님께서 정말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부 다 시원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지역의 현역 의원이신 김 의원님의 아들 병역 문제, 국적 포기 문제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SNS상에 올린 그 이유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먼저 군생활을 35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남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위공직자의 어떤 그런 자세로서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서양에 어블리스 노블리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저도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그런 훌륭한 분들을 지적할 정도의 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올바르게 알고 또 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을 뿐입니다. 또 그 근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종편에 보도가 된 바도 있고 또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새누리당에서의 공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정치 지망생으로서 현재 돌아가는 그런 정치 유세를 예민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아직까지 공천 누리라든지 선거구 획정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신 있다 없다 그보다는 저는 이와 같은 지금 출발선에서 준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지 그렇게 무모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또 주제넘게 제가 다른 사람 제치고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날 시민의 의식에 맞게 새누리당에서도 공천의 원칙과 투명한 어떤 그런 집행, 적용 이런 것이 있다면 새누리는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과거와 같이 어떤 낙하산식 공천이나 밀실 또 정당하지 못한 그런 규정이 적용된다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경제불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 후보들은 경제를 책임지겠다 하는데 이 후보는 어떤 방법을 하겠냐는 질문과 현재 아사히글라스 노사분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떠나가는 기업은 다시 그것을 되돌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구미와 같은 이런 현 상황에서 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정확히 분석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듯이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후보들은 공장을 당장 유치하겠다는 무슨 의미에서 그건 전부 사기다 이렇게 그러나 기업가란 것은 어떤 지역이든지 자기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지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지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이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을 두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제, 행정 규제, 물류 뭐 등등 노동력의 공급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시설하는 데 어떤 그런 부지 이런 재란 것을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사히글라스 분쟁 문제는 저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아사히글라스 현재 노사분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도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사측에서도 좀 고려할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노사분기뿐 아니라 우리 정치 현실에서도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공약 첫째 보면은 방산업체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지금 각 지역의 모 후보는 차관급이 있을 때에 구미 신뢰성 프로세스센터 360억짜리를 놓쳤습니다. 네. 근데 국방부 차관도 못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국책사업을 하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인식해야 할 것은 국방부 차관임직을 했다고 해서 어떤 행정부에 영향력이 미쳐 들어가고 저처럼 대령 출신이라 해서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됐을 때 그것은 누구든지 정정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국방 분야에 또 그런 국방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서 방산업체를 여기에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몇몇 방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국방부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그 창원 지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산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우리 구미가 일부 있는데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그 여건 조성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예. 먼저 그 축하드리고요. 오늘 그 기자간담회에 소중한 뭐 학력 경력 수상이 빠져 있어서 예. 안타깝고. 근데 지금 뭐 용인대 교수님 하신다는데 네. 어떤 교수님이고 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4년 전 예편을 하면서 용인대 군사학과 교수로 정식 공개 채용에 응시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인대 군사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작년에 이미 일기를 배출했습니다. 소위로 인간에서 야전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저희 제자가 오늘도 여기 지금 참석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인대 군사학과에서 하는 것은 국방정책, 군사학 개론, 그 다음에 전쟁학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경북 인터넷뉴스 대표 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출席축하드리고요. 당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출마 변해보마 국회의원 재선 상향료와 국민평가제를 입법한다고 했는데 참 소선으로 상당히 힘든 그 공약 같습니다. 그 실행 가능한지와 또한 그 체질 임금제를 1만 원 하겠다. 또 FTA 협상에 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군생활을 35년 하셨는데 군사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학령 발행 질의하고 같은 좀 맥락이 있는데 우리가 국내 국방성 신뢰센터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왜 실패했는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민의회 같은 당에 예비 후보가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국민시가 국방성 신뢰센터 유치를 가히 실패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2선 상한제와 의정활동 준비평가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최 기자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시민들도 우려를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자기 밥그릇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치의 그 어떤 비리 출발이 국회의원들이 다선을 해서 오랫동안 함으로써 썩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을 4선, 5선에서 20년, 30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인적 적절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비리 요소가 거기에서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래도 다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 중에서 4년은 가서 연구하고 또 4년은 배우고 3선이 돼야 일한다. 그것은 궤변입니다. 궤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회의원은 많이 해야 8년으로 입법화해야 된다. 아무리 똑똑해도 8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와 같은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데 과연 해줄 것이냐? 저는 해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의식이 지금 높아져 있고 또 정말 그 공명성 있는 그런 우리 기자분들이 언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한다면 그건 앞으로 4년 이후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요. 초선이 할 수 있겠나요? 초선의 힘이 아니고 그거는 시민과 우리 언론이 같이 힘을 합치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저임금제 1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참모들하고 연구를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금년도에 올라서 5,300 얼마에서 지금 6,060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그 GDP가 비슷한 나라 즉 영국 이런 나라들 세 개를 보니까
178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지금 현재 경제 수준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그런 우리 국내 문제로 인해서 6030원 수준에 있다는 것은 향후에 그와 같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제가 그 많은 수준을 제시한 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협상 과정에서 또 서로 이렇게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면 한 8,000원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가서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FTA 대비책에 대해서는 지금 그 FTA 대비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청와대 회의에서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 현재 뭐 보상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농촌 지역에서 어떤 고부가 같이 어떤 농산물을 한다든지 뭐든 축산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보다 현재 기존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대책들이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실컷 피부가 있게 적용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정부 대책을 더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도록 추진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아까 그 내가 차관이 됐을 때 아까 그 방사업체 그 추진 문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출마 기자회견을 많이 해봤지만 성실한 답변이었었고요. 상당히 그뭐 연대장 수준으로 방력이 넘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박수도 한번 쳐주고 이러면 이상하네요. 네, 그거 질문은 그 1만원, 그 최저임 문제 1만원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 고임금이고요. 고임금으로 지금 기업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삼성도로 베트남으로 떠나고 네. 인도네시아까지 뭐 중동남미 일로 떠나는데 과연 1만원 했을 때 우리 이성준 후보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생활하면서 급여를 받아오시지만 급여를 안 줘봤잖아요. 저는 그래도 과거에 3명, 4명까지 종업원을 기자들 데리고 월급을 주고 보니까 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경제가. 그런데 그 1만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지역에 관한 힘도를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 국회의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뭐 한번 또 본인이 실수를 못했는데 네. 국미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이 얼마고 또 국비가 얼마면 도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참 인간인지라 이러한 그 어떤 현황을 보는 건 상당히 떨립니다. 상당히 떨리는데 그러나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그 최저임금 1만원 문제는 물론 이제 아까 이제 노측과 사측을 봤을 때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것을 다 넘어서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중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의 수준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것을 그러면 청년한테 따로 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만원이라고 한 것은 그와 같은 어떤 타협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6,030원도 많이 부담이 되는지 그건 제가 한번 다시 또 경쟁자 세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목표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목표 수준을 그렇게 두고 노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얼마고 이렇게 여쭈어지는데 제가 그렇지 않고 오늘 위해서 어제 좀 공부를 좀 했는데 1조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1,000억이 시의회를 통과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1조 1,000억 정도 알고 도비하고 그것은 사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혼자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열문지 검명식 기자입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까 이제 최 대표 질문한 걸 이제 보조 질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이거 1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냥 1만 원이면 되는데 요게 이제 이 기속 노조가 따라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전략 분석 전문가라고 표현을 안 썼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까지 전략을 어떻게 분석하고 현안 파악하는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거다 얘기죠. 네, 그거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은 이 국회의원은 역사관이 도출해야 된다. 모 후보가 풍신수리가 누르하치를 영웅이라고 표현을 했다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범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임진왜란의 종기를 시킨 이제 장본인은 명나라 지원군이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35년 동안 분쟁을 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 부분 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하나같이 지금 우리 후보들이 내세우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시킵니다. 근데 구미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고향은 아니죠.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데 사실 그동안에 많은 손대를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쉬운 질문을 주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힘이 듭니다. 우선 아까 최저임금 수준 1만 원과 관련해서 노동자들 하는 건 좋은데 기존 노조들이 또 따라온다. 그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도 약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최저임금이 형성이 되면 기존 노조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 그와 같이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 우리와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데 그러면 영국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기존의 어떤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보수 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국가 경쟁력은 물론 이제 아까 우리 황영 회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노사공규가 심하게 이러면 바이어들 노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각 조직적인 어떤 그런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경제적 안정, 정치적 안정 이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높다 아무리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의 치안이 잘 확보되어 있다면 자동적으로 국가 경쟁력도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미 전략 분석가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군에서 그와 같은 전략 전술을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현재 구미에서 적용되고 있는 우리 구미시에서도 보니까 우리 구미 비전 2020이 2030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향후 우리 구미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모색해서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그래서 아까 거기 제가 서두에서도 구미 장기 발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체가 이와 같은 기존의 모든 정책들을 재검토해서 왜냐하면 현재 구미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구미가 지금 제가 서두에 43만으로 했지만 현재 42만 9천입니다. 41만 9천입니다. 41만 9천. 상당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구미의 어떤 전략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신수기라고 누르와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저 역시 그거는 우리 기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그 해당 나라에서는 영웅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쓰라린 어떤 그런 과거를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범이고 저 마찬가지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사관이 국회의원을 뚜렷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연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 저는 국정교과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풍신수기와 같은 그런 어떤 남은 나라의 어떤 그 장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투영돼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를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시민들이 현재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박근혜라는 말을 쓰면 당신은 표현한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에서 체질적으로 습성하는 것이 어떤 누가 됐든 간에 현 상관을 잘 모시면서 근무하는 것이 저의 체질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그것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당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덕을 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또 남은 아버지까지의 2년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또 구미지역 주민의 또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다소 아쉽더라도 끝날 때까지는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추워도 저는 추워도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제 선거에 이용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하는 것 같다. 아 너무 먼저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드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구미 IT 뉴스 박명숙입니다. 예. 네. 앞에 그 문기를 보면 전략 분석 전문가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한 네. 가지 하겠습니다. 이건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구미가 몇 개 행정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감정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공부하겠습니다. 예, 27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기 구미을 지역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후보자님들 중에 그 제일 강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예, 제가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쭈면 있다고 하실 거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 미래, 앞서서 미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전에 모든 공약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좋은 자리에, 이 기회에 앞으로 약속할 수 있는 그 공약상 딱 한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약속할 수 있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여성분답게 저한테 여유도 주시고 또 아량도 베풀어주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별도로 차 한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그 질문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출마를 하는데 강적이면 저는 전부 다 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제가 얕잡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막의 정글에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토끼 한 마리를 보더라도 사자는 전력 질주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공약 중에서 약속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정치개혁도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미 시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제 살리기에 한번 제가 주력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런 불평을 했어요. 과연 현재 우리 구미 지역에 훌륭한 자치단체장들, 시의원들, 도의원, 국회의원이 있으면서
그럼 과연 그런 기업들이 떠날 때 기업 총수를 찾아가서 꿀 앉아서 빌어본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삼성그룹 총수한테 찾아가서 큰절도 한번 하고 우리 구미 한번 살려줘라고. 에어는 왜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 그 기업의 어떤 생리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구미 경제 살리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약속하겠습니다. 네, 뭐 대충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네. 마치는 마음에서 한번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끝부분에 뭐 구미의 김강훈 기사님 생명의 달인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남여희 기자님 열심히 잘하신다는 그 밑에 이제 남긴 업적은 국회의원 바로 앞 들어가고 김태환 의원님과 현재 출마 자설이라고 했는데 김태환 의원님은 뭐 현재 뭐 대정태에서 이긴다기보다는 김태환 의원님이 용태론에 휘말렸을 때 본인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 건 아닌지 혹시? 예,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겉모술수를 못합니다. 제가 그 단점이 뭐 이 호불호가 좀 분명해서 인수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단점인데 절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김상원 후보부터 갑자기 김태환 위원장님을 잘하셨다 했고 또 구미 경제가 앞에 분들은 구미 경제가 다 무너졌다 했습니다. 네. 인구가 떠난다 했고 구미 공단이 무너지고 기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성준 후보님께서도 그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지금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구미 기자로서 한 사람 또 시민으로 한 사람이 너무 후보들이 4년마다 도지는 고질병이 또 2년 뒤에 또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 마찬가지로 구미가 망한다. 그런데도 구미 공단이 지금 무너졌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걸랑요. 불산 났는 데는 한 군데 있는데 좀 공거리로 다 지나는데 그래 이제 앞으로는 좀 선거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내가 돈이 없다고 아마 돈 누가 빌려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경북 대연유소가 나가서 꼭 부도난다 그러면 저한테 갚아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너무 위기로는 몰고 가지 마시고 구미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약들과 그런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제가 명심하고요. 저도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현재 국회의원 또 그다음에 뭐 자치단체들을 뭐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김태환 의원님을 뭐 제가 정적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러나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은 어르신이고 또 그분이 그와 같은 행위를 어떻게 했더라도 우리 동방예의 중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모는 내가 받들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들고요. 그러나 그분이 한 업적에 대해서는 남의 잘못은 내가 곤쳐서 잘하면 되는 것이 그것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미 지역의 어떤 위기로보다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힘을 합쳐서 같이 위기는 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잘 뭉친다면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최선생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예. 이름은 소개를 보니까 공공복합 지역을 강화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이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부분 통해서 보니까 도시 쪽 위주로는 지금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잘못 들었습니다. 도시 쪽 위주로 거의 보면 그래서 그게 농촌 지역에서 본다면 소외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강동 지역의 어르신 전당하고 여성문화회관 구성 계획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지금 건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화시설이라는 정주여건이 결집되는데 상대적으로 선산을 포함 해변 지역에서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대한 뭐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복지 부분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은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대부분 다 농촌지역을 지금 도시적 위주로 운영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처음에 작성을 하실 때 그러면은 뭐 유권자 수에 비례를 해서 그렇게 뭐 전략을 세워서 하신 건지 아니면은 간단한 네, 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그런 공약들이 도식적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지금 이제 모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공약집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아까 인동 지역에만 그렇게 강동 지역에만 조금 지역 차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우리 인구 분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체적인 안을 만들 때 그런 지금 지적을 감안해서 선산 지역이나 기타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주 여건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오늘 여기서는 지금 제가 모두 발언을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도식화됐는데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공약에서 보면은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강동 해강 건립이라든지 이런 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요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것 어떻게 접근할 건지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게 기자회견을 이쪽저쪽 가다 보니까 느끼는 게 후보도 그렇고 그런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구미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후보님께서는 캠프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이제 가능하다면은 캠프 멤버를 앞에 소개 한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지금 개소식 아닌데 왜 이렇게 오늘 저보고 전부 다 옷을 훌딱 벗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벗으라면 벗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히 제가 그 명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셔야죠. 예, 그러면 저희 가족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미 지역에 대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가장 심각하다기보다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느낀 것은 우리 구미 지역은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로자 일하다 보니까 어떤 향토 정신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어떤 문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정말 우리 외지에서 다 들어왔지만 구미는 우리 하나다 이런 것을 정신적인 어떤 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지 밝히라고 하면 아직까지 좀 이르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캠프에서 다 구미 사항을 잡는데 저도 그것도 따끔한 지적이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역시 외지에서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불과 구미를 찾은 지는 4년 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해를 하고요. 현재 캠프에는 그래서 외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캠프는 전부 다 이 지역에 또는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셨고요. 그래서 캠프 구성은 오늘 다 소개하기 좀 그렇고요. 저희 집사람을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사 올려주세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인데요. 예. 저기 말하면 문제. 예. 우리 시민들도 질문이 있으니까 시민들. 예, 사모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제가 딱 두 가지 간단하게 좀 꼭 들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예. 국회의원은 한 몇 세까지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몇 선까지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유권자의 반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언니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여성에 대한 공약사항이 궁금합니다. 네, 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국회의원은 나이를 몇 세로 하기는 요즘은 건강 수명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나이로 제한다가 좀 제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활발한 정신력과 이런 걸 한다면 뭐 60대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60대 70 넘었어요. 70 넘어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왜냐하면 적정한 선. 개인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선은 막 70 정도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람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그 단정하게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몇 선 하면 좋겠나? 저는 2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재선 예, 2선 예, 8년 하면 됩니다. 8년 70에 이상 얼써. 예. 그 다음에 여성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캠퍼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여성 공약 여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여성들은 그래도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좀 문화 여건을 좀 많이 갖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싶어요.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떳떳한 그 백화점 하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제 일자리를 좀. 예 일자리도 예, 그런 일자리를. 그런 거 일자리와 어떤 그런 문화 활동에 역점을 두고 거기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공무원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손은 누가 켜? 손은 누가 켜? 저는 한 가지만. 예예 마이크 좀 물어보지 마라.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뉴스 1번지 전정일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지역에 대표해서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출마 예정자신데요. 얼지역에 문화유적지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은 낱낱이 좀 밝혀주세요. 문화유적지 문화유적지 내가 보기는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해 뭐 전생성 뭐 그래서 그거는 내가 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좀 근데 공개. 가장 유명한 도리사가 있는데 그건 모르세요. 아나왕상. 네. 예, 도리사를 알고 있는데. 아,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네. 전에 산업과 문화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문화로 발전을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는 전략이 정되어지고 있다라면은 최소한 문화유적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제가 그 부분은 꼭 명심해서 반드시 공부를 더 하고 해서 거기에 저희 공약집에 반영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죄송하고요. 예. 또 마이크.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질문됩니까? 예. 마이크 좀. 구미 남성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니 마이크 좀 켜줘. 남성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민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교로는 선배가 되고요. 아간 우리 구미시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탄생한 곳인데 군 출신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후보님께서 국방 교육안을 상정했는데 추진돼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다는데 자세히는 안 되겠지만 간략하게 조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또한 우리 구미시가 산업화는 좋은데 공장이 많고 기업이 들어오고 이건 좋은데 가끔 안전 문제가 좀 걸린단 말이에요. 좀 불산 사고도 크게 있었고 해서 군 지도자 출신이시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많이 일을 하셔야 할 일이겠지만 좀 보관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음에 좀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는데 관광도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관광에 대한 정책을 오늘은 좀 너무 많으니까 관광에 대한 정책은 좀 다음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시민 대표분께서 저렇게 또 예리한 질문을 하실 줄 저는 몰랐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교육, 제가 이 말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소령 때 6대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령 때 이제 일부 합참대를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때
안 하는 게 매 계급마다 보수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입 때는 고등군사관, 소령 때는 육군대, 그 다음에 이제 중령 때는 합창대, 그 다음에 대령 때는 국방대. 이렇게 해서 매 계급마다 보수교육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적응교육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학군 장교들 그 교육을 이제 전에는 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대하고 서울에 있는 인류대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권역화시켰습니다. 권역화. 그럼 서울은 서울에서, 경북은 경북 이런 식으로 권역화시킨 것이 지금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안전 문제, 지난번에 불산 사고가 참 우리 전국을 떠들썩했는데요. 안전이라는 것은 전부 다 행위가 사람이 주체입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시설 보안도 중요하지 그보다도 우리의 의식계획, 안전을 책정하는 그런 마인드가 구축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그 안전의식을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떤 장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관광정책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그 문화관광정책은 한 파트로 해서 좀 더 상세히 좀 이렇게 기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 저기 마이크 좀 드리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후보님. 후보님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강점 그러면 제 자랑인데. 약점도 같이. 약점도 같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약점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약점은 그 제가 그 융통성이 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 친구들도 너 인마 정치하겠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뭘 하겠나.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어쩌려고 이렇게 하자.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정치라. 그래서 나는, 야, 그거 어떻게 그러냐. 아니, 정치 현실은 어제 이랬다도 오늘 손바닥이다. 손등에도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취약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군생활을 매일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며 남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이 좀 빨리 좀 고쳐야 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강점은 뭐 다른 사람처럼 없습니다. 없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내세운다고 할 수 있으면 좀 저는 좀 투명하고 좀 정직하게 한다. 이거는 정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그 인동지역 여기 경로당을 갔습니다. 갔는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 손잡아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해주면 못하노. 되고 나면 전부 뻣뻣하게 차도지도 않는데 당신도 똑같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반드시 저는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반드시 왔다 가서 할머니 그와 같은 무료를 씻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걸 지킬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저는 강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예. 성격으로 가냐? 또, 일미가.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예. 없으면 오늘 장기 시간 동안 이렇게 협조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기자분들께서 좀 지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의미를 이성춘 예비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간담회를 마치도록. 예, 감사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형식 말고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인동에 그 장진홍 의사. 장진홍 의사? 예, 장진홍 옛날에 열사 폭탄 투 의사인데, 그분하고 여기 이제 인동 쪽은 이제 장진홍 의사고, 강남 쪽 저쪽에 금산 쪽은 이제 박희강 의사인데. 그래서 두 분의 이제 기념관 건립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짜서 추진했으면은 독립운동 후손들한테 맞아. 일단은 일단은 금호산에는 박희강 선생, 그다음에 인동에는 장진홍 의사. 예, 알겠습니다. 독립 기념관 또는 이제 개인 사적 기념관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40분 오면 될게요. 네.